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카이스트 구술 면접 문제 가져와 봤습니다. 문항 1번이고요. 수학 학습용으로 한번 보자는 것이죠. 다양한 문제를 접하면 좋으니까. 실수 C와 다항식 PX에 대해서 수열 AN이 이런 식으로 정의됐습니다. 근데 수열에 대한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해야 됩니다. 증가수열, 감소수열, 상수수열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용어에 대한 정의죠. 그래서 AN 플러스 1, AN보다 같거나 크면은 증가수열이고 같거나 작으면 감소수열이고 같으면 상수수열입니다. 첫 번째 문제를 봅시다. 다음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실수 베타에 대해서 이렇게 px 3차 함수가 나와 있을 때 tx가 지금 여기 있는 px랑 같은 겁니다. 임의의 실수 c에 대해서 수열 AN은 증가수열 또는 감소수열이다. 증가수열 또는 감소수열이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증가수열 또는 감소수열입니다. 자, 수열에 대한 것이 나와 있고 모든 자연수 n 이것을 보이면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수학적 기납법을 사용하면 된다 그랬죠. 자, 이것은 수학적 기납법을 사용할 건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수학적 기납법을 사용할 것인가? 자,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눠봐야 됩니다. 증가수열일 때와 감소수열일 때인데 일단 증가수열일 때는 어떨 때 증가수열이 될까 생각해보면은 C가 PC보다 작을 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1이 A2보다 작을 때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A2와 A3에 대한 그 정보는 어떻게 나올까요? A2와 A3은 PA1이 지금 PA2 이것을 알겠습니까? 왜? 이거 왜 이런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PX를 보면은 X세제곱 플러스 베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PX를 미분하면은 3X죠. 3X의 제곱입니다. 이것은 0보다 크죠. 0보다 같거나 큽니다. 따라서 PX는 증가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등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전제를 했을 때 자, 이렇게 됐으면 얘는 A2고 얘는 A3입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n은 k일 때를 보자는 것입니다. k는 2보다 같거나 크다고 일단 전제를 하고 n이 k일 때 ak가 ak 플러스 1보다 같거나 작다고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pak가 pak 플러스 1보다 같거나 작겠죠. 함수가 지금 증가함수니까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얘가 지금 a의 k 플러스 1이고 ak 플러스 2가 되니까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부등식이 성립을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은 증가함수가 됩니다. 자, c가 이럴 때 되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C가 P의 C보다 같거나 작을 때를 보는 것입니다. A1이 A2보다 같거나 크겠죠. 그렇다면 P의 A1을 넣은 것이 P의 A2보다 같거나 클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A2가 A3보다 같거나 큰 거죠. 그렇다면 n이 또 k일 때 보는 것입니다. k는 2 이상의 자연수 이때 보는 것이죠. 이때도 가정을 할 건데 ak가 ak 플러스 1보다 같거나 크다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부등식이 성립을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얘는 ak 플러스 1이고 얘는 ak 플러스 2니까 수학적 기납법에 의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은 감소함수가 됩니다. 임의의 실수 c에 대해서 증가수열이거나 감소수열이겠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얘는 참이고 이유 설명은 이렇게 됩니다. 다음 2번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자, 일단 1번을 그냥 냅두도록 할게요. 1번이 지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2번에서 px가 지금 원래는 베타가 붙어 있었는데 베타를 빼고 그냥 x세제곱만 나왔어요.
그럴 때 수열 AN이 증가수열이라는 C의 범위와 감소수열이라는 C의 범위를 각각 구하시오라 나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C가 PC보다 이걸 같거나 클 때 얘는 AN이 감소수열이 됐습니다. 그리고 C가 P의 C보다 같거나 작을 때 AN은 증가수열이 됐죠. 따라서 이 범위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C가 C의 세제곱일 때 AN은 감소할 것이고 C가 C의 세제곱보다 같거나 작을 때 AN은 증가 수열이 될 것입니다. 이 범위를 구하면은 감소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C가 지금 이게 함수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C의 세제곱 마이너스 C 하니까 C로 인수분해해가지고 C제곱 마이너스 1 공통인수를 묶어서 이렇게 해서 0보다 같거나 작으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0,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죠. 따라서 이때는 C가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작거나 0, C, 1때 감소할 것이고 증가할 때는 이 반대겠죠. 반대는 아니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AN이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1번에서 우리가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해서 나타낸 사실, 모든 이때는 증가함수가 되고 이때는 감소함수가 된다. 함수가 아니라 뭐야? 수열이죠, 수열. 용어를 잘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헷갈리면은 이제 감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튼 그런 것이고 여기까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 수열이 될 때 이것도 간단하게 할 수 있겠죠. 우리가 1번에서 구한 바처럼 C가 이걸 때는 감소가 되고 C가 PC보다 이걸 때는 증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C가 지금 PC일 때는 뭐겠습니까? 상수함수겠죠. 상수 수열이겠죠. 자, 감소나 증가 이거 정의가 이렇게 됐으니까 등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 수열도 어떻게 보면은 감소 수열이나 증가 수열에 속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튼 이 정의에 대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3번 문제를 보도록 할 텐데요. 이 경우에 상수 수열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거 경우가 C는 C 세제곱 플러스 베타일 때 상수 수열이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상수 수열이 되는 C의 개수를 구하라. C의 개수를 구하라는데 우리가 베타라는 것을 그냥 양수라고만 했지 어떻게 정확하게 값이 정해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베타도 또 하나의 변수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두 개를 얘를 지금 PC고 얘는 그냥 Y는 C라고 봅시다. 그럼 Y는 C는 여기 자치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C의 제곱 플러스 베타는 대충 이런 식으로 될 것입니다. 미분해보면 0에서 C는 0에서 미분계수가 0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것이고 얘를 보면은 얘가 지금 y절편이 0보다 큰데 이게 왔다 갔다를 갈 거 아닙니까? 왔다 갔다 거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접할 때 지금 C가 2개고 접하기 전까지는 3개입니다. 3개였다가 2개였다가 1개가 되는 것이죠. 3개였다가 2개였다가 1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2개일 때를 기준으로 보면 되죠. 이 2개일 때가 언제입니까? 접할 때죠. 그래서 이 2개가 접할 때를 집중적으로 보면 됩니다. 그럼 접할 때는 C의 이것이 1일 때죠. 기울기가 1일 때입니다. 그럼 C의 제곱이 3분의 1이니까 C는 양수므로 양수일 때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C는 루트 3분의 1입니다. 자, 이 루트 3분의 1을 이렇게 대입해주면 3 루트 3분의 1 플러스 베타 이것이 루트 3분의 1이 나와야 돼요. 그럼 베타는 3 루트 3분의 2일 때 C가 지금 2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정했으니까 0보다 베타가 크고 베타가 3 루트 3분의 2보다 작을 때는
C가 3개, 그리고 베타가 3루트 3분의 2일 때는 C가 2개, 그리고 그 나머지 경우 C가 1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베타의 범위에 따라서 C의 개수를 구하라 하는 문제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증가수율, 감소수율, 상수수율에 대한 문제고 수학적 기납법으로 1번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게 보여졌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